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풀려서 어디 놀러 가면 딱 좋을 만한 날씨인데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좀 조심스럽고 행사나 모임도 다 취소돼서 참 심심하던 찰나였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유튜버 분의 영상인데 한국인들은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스타일인가 봐 하면서 계속 뭘 적고 계시죠. 집에서 달고나 커피 한다냐 뭐 한다냐 하면서 지금 커피 1시간 내내 적고 계신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커피 저어가지고 무슨 달고나 커피 만들기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또 유행 지나니까 다음은 1000번 저어서 만드는 계란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저만 심심한 건 아닌가 봐요. 오른쪽도 마치 저의 모습 같아서 갖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서 유튜브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좀 보다가 누워서 시간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풍경들이 제 삶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완전 공기 상태를 깨끗하게 바꿔놨죠. 지금 중국에 공장들이 안 돌아갈 테니까 아무래도 대기 오염 물질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깨끗하게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관련 자료를 봐도 최근 5년 동안 항상 석탄이 이렇게 겨울 이후에 봄이 되면서 반등했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석탄 수요처인 중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탄도 수요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겠죠. 또 그리고 인상 깊었던 사진이 여기가 도쿄 디즈니랜드를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불과 2월 14일만 해도 이렇게 빡빡하게 찼던 사진이 여기가 다 사람이겠죠. 3월 3일만 해도 사람이 없고 지금은 아마 문 닫았을 테니까 사람이 완전 없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들에도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의 표는 미국의 1등부터 30등까지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즉, 미국의 상위 30개 기업들의 주가 하락률을 정리한 건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회색 바가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S&P 500은 최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30% 빠졌는데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시장 대비 그래도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뭐가 있는지 볼까요? 미국의 대형 마트인 월마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 안에 갇혀서 유튜브와 함께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어디 장보러는 가기 힘드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통신사 버라이즌, 생활용품 사야 되니까 P&G,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일단 아프면 무조건 약 먹어야 되니까 대형 제약사들 존슨앤존슨, 머크, 그리고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도 제약사 노바티스 있네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드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통신사 AT&T, 그리고 애플, 미디어 기업 컴캐스트,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 결제회사 비자, 이 정도가 지금은 시장을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많이 빠진 기업들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같이 금융주,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슬프게도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 개봉도 다 미뤄지고 무엇보다도 테마파크가 다 폐장되면서 아무래도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여기 30등 안에 못 들어서 그렇지만 더 많이 하락한 기업들도 되게 많죠. 자, 오른쪽을 보면 이번엔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런 종목들이 묶여있는 주요 ETF들을 가지고 한눈에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볼게요. 여기도 가운데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S&P 500 추종하는 ETF 마이너스 32.5%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빠진 대표 지수 중에 하나가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보다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현재 시장 대비 하락률이 덜하다, 즉 방어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뭐부터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채권 ETF, 그리고 금 실물 가격을 추종하는 금 ETF,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룰 건데 원래도 게임 많이 하지만 특히나 요즘 같을 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관련 ETF들도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고,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건데 생필품은 안 그래도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사야 했었는데 요즘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유통이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이런 할인마트들도 당연히 지금 사재기 현상이나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유통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헬스케어는 우리나라의 그런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라 대표적인 존슨앤존슨이나 머크나 이런 대표적인 현금 흐름이 탄탄한 대형 제약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관이 다 있죠. 이렇게 유통과 전자상거래, 지금 온라인 줌을 폭주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있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스마트 베타 전략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 시장보다 꾸준히 잘 나가는 대표적인 3개의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배당 성장 전략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은 로우볼 전략, 그리고 잘 나가는 주식들만 모여있는 모멘텀 전략, 요 3개 ETF 영상은 제가 따로 찍어놨는데 자막이나 여기 위에다가 보이게끔 해놓을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클라우드, 그리고 소셜미디어, 우리 집안에 갇혀서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거고, 유튜브나 카카오나 이런 거 더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게임 회사, 이런 미디어 관련 기업들은 여기 커뮤니케이션 업종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보시면 종목으로 보나 ETF로 보나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기업들이나 테마나 업종들이 시장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보다 잘 나가는, 그러니까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나 관련 내용들 중에서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 역시 직장인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도 출퇴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초기에 애플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재빠르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시행하고 있죠.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재택근무가 순식간에 늘어나게 되면서, 원격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얼떨결에 하면서 되게 웃게 된 기업들이 있죠. 많이 뉴스에도 나왔겠지만 대표적으로 완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혜를 입은 회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줌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게 줌의 실제 화상회의 화면인데요. 최대 1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서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줌 설치해서 화상회의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아무래도 2019년 동안은 별로 흐름이 안 좋았는데,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로는 아마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로 꼽힐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팀즈라는 이런 협업 프로그램을 2017년 3월에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점으로 완전히 급증해서 하루 사용자가 4,4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러면서 경쟁사인 슬랙이라는 회사를 순식간에 꺾어버리고, 페이스북도 이런 비슷한 협업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원격으로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아니면 화상으로 뭔가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꺾으면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미국의 재택근무가 딱 시행되면서 오전 9시 이때마다 서버가 완전 다운되기도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3월 19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단순히 이렇게 원격으로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들이 이미 팀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 환자와 화상회의 용도, 즉 원격 진료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에도 써놨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우리 삶의 변화가 과연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삶을 좀 변하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으로 원격 화상회의 관련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거의 2배 올랐네요. 반면에 아무래도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슬랙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그래도 다른 경기 민감주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보다는 훨씬 더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작성하고 있는 시점으로는 거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기준으로는 15% 이내로 빠졌고,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는 거의 5% 미만 빠졌으니까 방어를 상당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 형님도 세계 각지의 조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시적으로 재택근무하니까 잠깐 사용량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짧게만 다루고 넘어갈 거지만 화상회의 최대 수혜주인 줌과 함께 또 하나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게 바로 미국의 최대 원격 진료 회사 텔레닥이죠. 이 회사도 올해 연초 대비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일시적으로 뜬 회사가 아니라 미국의 원격 진료 분야에서는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50% 이상 가지고 있는 1등 회사고요. 이번 사건을 토대로 오히려 더 가속화가 되면서 주가도 탄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집에 갇혀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재밌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컨텐츠 집에서 보는 모든 게 다 이 관련 서비스 회사들의 수익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광고를 본다던가 구독을 해서 또 보고 있다던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근데 미국 기준으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상위 4개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1등이고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 유료 고객들 대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디즈니가 지분을 전량 가지고 있는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 이렇게 4개의 회사가 현재 미국 내에서 TV 베이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영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점유율인데요. 영국도 보시면 이렇게 넷플릭스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또 중복이긴 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나우TV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영국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미국을 제외하고 넷플릭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이기 때문인데요. 뭐 호주도 이런 상황이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이런 기사가 났었던 거죠.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유럽에서 제공할 때 영상 화질을 30일 정도는 낮추겠다. 왜냐? 그만큼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유럽에서 많이 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유럽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트래픽, 그러니까 접속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아예 서비스 전체가 먹통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영상 화질을 일시적으로 낮춘다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아래 보시면 유럽의 대표 통신사인 보다폰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인터넷 트래픽이 50%나 증가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를 소비하고 영화나 TV 같은 영상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관련 매체들에 대한 수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수요, 통신 트래픽 등이 급증하고 있는 걸 이 기사 하나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CEO도 최근 인터뷰에서 매년 새해가 밝을 때쯤 볼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즉 우리 새해 첫날에 막 평소에 연락 안 하던 사람들한테도 다 연락 돌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안부 인사도 전하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용량이 폭증하고 있다. 얼마나 소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클라우드나 소셜 미디어 관련 업종들이 시장 대비 방어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은 해볼 수 있겠죠. 미디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미국 최대 극장들도 셧다운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아이러니한 점은 헐리우드를 포함한 극장 산업을 오히려 이제는 넷플릭스가 돕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상황이 역전된 거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돕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 전역의 극장이 폐쇄된 상태에서 미국마저 상영관의 문을 일제히 닫아서 전 세계 1, 2위 영화시장의 동시극장 셧다운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완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1, 2위 극장 체인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시장인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문을 닫아버리니까 종 영화 배급사 제작사에서 개봉하기로 했던 많은 작품들이 지금 다 무기한 연기된 상태죠. 심지어 제작하고 있는 많은 영화들도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장들 같은 경우에 당장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상황이겠죠. 참고로 미국의 최대 영화 체인인 AMC는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물론 최근 일 때문에 더 폭락한 건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의 등장으로 대표적으로 저물어가는 산업이라 불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딱히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 미국 최대 영화 체인인 AMC 그룹은 안 그래도 안 좋았던 산업에 직격탄을 맞아서 완전히 꼬꾸라진 모습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원격 근무나 화상 근무, 혹은 집에서 미디어를 보고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 그런 서버들이 모여 있으려면
또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업들이고,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든 게임을 많이 하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자상거래 주문을 많이 하든 간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 그래도 잘 나가던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기는커녕 더 증가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탑5 기업들이 이미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같은 애들이고, 밑에도 중국의 기업들 알리바바, 바이두, 징동, 텐센트 이런 애들인데, 이런 큰 기업들이 안 그래도 매년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리고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에 크게 투자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이런 속도가 지금 예상치보다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라는 게 또 저의 생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같은 미디어 기업, 그리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미디어 기업들도 다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이런 데이터 센터 쪽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만약에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 그러면, 사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은 한번 다뤘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1등, 마이크로소프트가 2등, 그래서 둘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3등이 구글, 4등이 중국의 알리바바긴 한데 이건 사실상 중국 내수 기반 점유율이라서 좀 카운트가 애매하다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미국 기준으로는 이렇게 3, 4가 점유를 하고 있고 진입장벽도 높고 함부로 따라오지 못하는 시장인데 성장성까지 겸비를 해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은 당연히 꾸준히 관련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이 또 필요한 게 당연히 반도체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영상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렇게 꾸준히 돈을 벌고 또 심지어 평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내보는 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당연히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니고 지금 사자는 얘기도 아니고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는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